발달 장애를 깨닫지 못하는 어른들. 네. 자, 넥타이를 맨 한 남성. 그 얼굴에 이렇게 제목이 써 있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발달 장애를 깨닫지 못하는 어른들. 일본 정신과 의사인 호시노 요시히코. 예. 호시노 요시히코가 지은 어른들을 위한, 네. 어른들을 위한 발달 장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발달 장애 하면 보통 아동들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많은 발달 장애들이 유아기, 소아기, 청소년기에 흔히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라는 이름으로 DSM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책에서는 그 발달 장애가 단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의 문제일 수도 있다. 자, 뒤 표지 보면요. 너는 왜 항상 금요왕이니? 자, 다음 리스트 중 해당 사항이 있다면 당신은 성인 발달 장애일지도 모른다. 하나씩 볼까요? 막 외출하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되었더라 하고 다른 일이 신경 쓰인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한다. 담배나 커피 없이는 못 산다. 어렸을 때 땡땡 박사가 한 분야에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땡땡 박사라고 불렸다. 다리를 떤다거나 하는 버릇 때문에 지적받은 적이 있다. 내 인생의 낙은 일과 술이다. 남의 기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앞뒤 생각 없이 행동한다. 사람들과 잘 사귀지 못한다. 침착하지 못하고 산만하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을 게으름뱅이라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아마 발달장애일 가능성이 있다. 이건 단지 게으름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발달장애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책의 띠지는요. 자, 띠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ADH,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당신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사실 발달장애에 ADHD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책은 상당 부분 ADHD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 책 목차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발달장애가 있는 줄도 모르고 어른이 된 사람들. 우린 보통 이제 발달장애가 아동기에 진단이 돼서 그 어린 시절에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어린 시절에 자신의 발달장애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발달장애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른이 되어서 문제가 많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성인 발달장애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접근을 혹은 전문적인 치료나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비슷하다고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어른의 발달장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1장은 어른의 발달장애에 관한 오해와 진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2장. 이런 사람이 발달장애일지 모른다. 이 책에선 크게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그리고 어떤 이제 의사소통이나 혹은 이제 그것들을 포함해서 크게 아스퍼거 증후군 이렇게 두 개로 사실은 아스퍼거 장애라기보다는 아스퍼거 증후군. 그래서 어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주로 이제 ADHD의 특징들과 그래서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의 특징들과 그리고 어떤 특이한 행동 혹은 대인관계 문제들을 주로 언급할 수 있는 아스퍼거 증후군.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 더해서 여성의 발달장애 특징 이런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장은 발달장애는 숨어있다, 왜 생기는가, 어른의 발달장애는 나을 수 있다, 그리고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이 재능을 살리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베토벤, 아인슈타인, 피카소도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에디슨도 ADHD로 이제 어린 시절부터 학업에 문제가 있었지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발달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자신에게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자, 사실은 이 책의 저자인 이 호시노 요시오코 박사도 ADHD, 성인 ADHD라고 합니다. 책을 좀 볼까요? 자, 나는 ADHD 경험자다. 주의력 결핍 우세형 ADHD로서 아이 때부터 눈에 띄게 주의력이 부족했고 늘 멍한 상태로 있을 때가 많았다. 학교 수업은 언제나 건성이었고 숨통을 물어뜯거나 다리를 떨거나 코를 후비면서 자기 세계로 들어가 공상을 즐기며 놀곤 했다. 주의가 산만하다 보니 자전거에 부딪혀 앞니가 2개 부러진 적도 있고 뭐 등등등. 산수나 국어는 남들만큼 했기 때문에 학습장에는 별로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암산에는 약해서 겠다. 그리고 글자도 잘못 써서 언제나 삐뚤. 그리고 음악이나 체육도 굉장히 못했다. 자, 그런 형편인데도 용케도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뭐 전적으로 운이 좋았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영어를 조금 잘했고 관심이나 흥미를 느끼는 것에 남들 이상의 특출한 집중력과 집념을 발휘했기 때문인 것 같다.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썼는데요. 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앞에 얘기는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고요. 어른이 되었을 때 얘기를 조금 더 적고 있습니다. 대학에는 합격했지만 지저분하고 깔끔하지 못한 습성은 더 심해졌다. 자, 이제 자취를 했을 때 나를 처음 찾아온 누님은 그 참상을 보고는 기가 막힌다는 눈빛으로 인간이 사는 곳이라고는 할 수가 없구나. 아. 자, 그리고 좀 넘어가서요. 내가 그럭저럭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던 데는 의사라는 자유업 전문직에 종사한 것 같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자신을 굉장히 잘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이 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더 숨길 것도 없는 것이 지금이 온 것도 내가 개발 손으로 써놓은 것을 아내가 컴퓨터에 입력해 준 것이다. 그 덕분에 편집자 손에 넘겨서 활자화될 수 있었다. 이 책은 아내가 없었다면 결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책도 이제 사실은 발달장애, 특히 ADHD의 주의력 결핍 우세형이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내는 건 참 쉽지 않거든요. 일단은 정리정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내의 도움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발달장애가 이제 어떤 사람이 발달장애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주변에서 어떻게 도와야 되고 어떤 약물을 처방받아야 되고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극복 가능한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과 정보들이 있는 책입니다. 혹시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좀 내가 성격에 문제가 있나? 라는 어떤 생각이 드실 때 단지 성격으로 돌리지 마시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